자,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마찰이 좀 있었죠. 미국 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 간의 교전, 이 직전까지 가면서 나스닥이 1.3%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밀릴만한 상황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냥 뭐 밀릴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슬쩍 잠깐 움직이다가. 근데 어쨌든 나스닥도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나스닥 선물에서 숏포지션에 한 90% 이상 물려 있었는데, 이제 만기 한 달을 앞두고 어제 밤사이에 1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의 비중 중에서 10%, 90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어제 숏포지션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익절 청산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손실을 축소해가지고 청산을 했거나, 뭐 두 가지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반대로 밀렸을 때 잡아가는 다른 쪽 포지션을 가진 투자 주체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개인들의 숏 비율이 좀 줄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서 야간 선물이 하락했고 0.77% 하락했죠. 그리고 갭 하락한 후 박스권을 유지하는 하루 종일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 2시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상태에서 항생과 함께 급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이 장중에 카톡방과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실시간으로 이때를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이 올랐던 장이 우리나라가 주도했습니다. 제일 강했어요. 그러면서 항생과 같이 움직였는데 다 밀렸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다 일시적으로 돌파 만들었다가 내려왔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어져 있는 라인들을 보시면 337에 대한 저항 아침에 작용했고, 오후에는 뚫었다가 다시 밀었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들 있죠. 이 추세, 요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의 하단부, 요거 얘를 이탈할 것이냐가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꺾는 자리예요.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갭 상승을 하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근데 갭 하락을 하면 바로 그 밑으로 꺾여 버립니다.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횡보했습니다. 오늘은 가둬놓고 횡보했지만 내일은 결정을 지으러 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막판에 갑자기 요거 5번 외국인들의 콜옵션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언제부터? 2시 넘어서부터 급등이 나올 때부터죠. 급등이 나올 때부터 갑자기 콜옵션 매도를 늘려서 종가까지 100억 정도 매도를 해놓습니다. 이게 약 340포인트와 337.5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342.5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볼장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주일 정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볼장 다 봤다. 340은 넘기지 않는 쪽으로 베팅이 들어간 겁니다. 평균적으로.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340의 가능성을 또 보고 있어요. 월물에 대해서는 반대로 풋옵션을 늘려오기도 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 100억 매도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선물은 매수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 보험을 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뭐 하락 배팅을 하고는 있지만, 단기 하락 배팅을, 과열에 대한 하락 배팅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FOMC 의사록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어쨌든 나스닥도 변화할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 모두 다 준비를 해놓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잘 하는 거죠. 예, 양쪽 해치 다 거는 거는.
뭐 아까 전에 2시의 변화는 급등 나왔다가 밀렸던 거는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표 영향이. 종전에 10.1%에서 8.7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줄어들었지만 컨센이 워낙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센이 한 8.2 정도, 8.3 요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끌고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 오늘 이 저항대 지지라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결국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요거 개인들 반응을 봐줘야 돼요. 만약에 갭 상승을 할 요소가 생겨서 갭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아침부터 값싸진 풋옵션 덤비면서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포인트가 생겼을 때, 전환 포인트가 생겼을 때, 변곡 포인트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하기 직전일 때. 그 다음에 반대로 나스닥이 FMC 결과 보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뭐 미러 마찰 또 강조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이슈 혹은 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거기 또 문제 삼아서 만약에 개파락할 요소가 생겼다, 나스닥 급락하고 추가적으로 1% 정도 밀리고 막 야간 선물 무너지고 하면 개파락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콜옵션 싸게 떨어진 콜옵션을 주워 담으면서 하루 종일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날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반대로 또 콜옵션 매도를 중간에 축소하면서 또 너무 큰 장대 음봉은 또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6월물 아직 강세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아직도 강세 유지예요. 좀 약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에 대한 완급 조절의 필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물에 대해서는 뭐 다 팔 것 없죠. 팔 것 없고 진짜 무리한 베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잘 분산이 되어 있으면 겪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제가 이거 카톡방의 경로를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 방송에서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로가 급등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올라오는 추세 하단선을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요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하방으로 힘이 생겨버립니다.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하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가장 개인들 거래 많았고 요 구간 지금 반복했던 22년도부터 22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텁게 형성된 요 구간들, 이 구간들을 좀 더 매물 소화하면서 다지는 시간들을 좀 더 보이면, 경로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경로를 다지고 오면 하단부와 여기 하단 추세부와 현재 주가가 만났을 때 위로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골디락스를 형성해서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너무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 정도가 한 6월 말 정도 돼요. 6월 말 정도에 만날 것 같아요. 그 라인이 6월 말 정도 되면은 어느 쪽에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 찍는지 아니면 다지고 밑에서 돌파하는지, 그게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 6월 말 7월 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흐름을 의식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도 섹터, 종목 주도 섹터는 해지 섹터에 가까웠어요. 원래 이제 시장 해지 역할을 했던 섹터, 뭐 곡물, 식료품, 오늘 뭐 곡물 협정 위반, 러시아 곡물 협정 위반 이슈로 뭐 곡물, 식료품 강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제외하더라도 해지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오늘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 품절주, 스펙주, 우선주들. 품절주로 치면은 양지사가 있었고요. 뭐 코데즈 컴바인도 움직였고, 우선주로 치면 뭐 현대건설우, 태영건설우 이런 것들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스펙주들은 삼성 스펙 4호 상한가 같네요. 스펙이 움직일 때는 개별적으로 합병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와 시장 해지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해지 섹터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지로서의 역할. 그러면 결국에는 하락 조정을 현물 쪽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시장의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뚜렷한 건 아니고 여기 막판 조정 가능성을 보는 쪽은 이제 금융투자 풋옵션을 최근에 11일 늘려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콜 매도 많이 늘렸던 거 있는데, 반대로 또 개인들은 막판에 지금까지 상승 베팅 을 정리하는 쪽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고, 다 와가지고 뒤이어서 상승 베팅하는 건 개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적어둔 건데, 내일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보고 다시 한번 이쪽은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개인들 수급에 수급 보면서 개인들의 참여도가 위클리 옵션에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과거와 같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뭐 잭팟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밋밋한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내일 같이 판단하면서 카톡방과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입장 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010-8719-2757로 문자 카톡 주시거나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